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급속한 환경 파괴, 전 세계가 당면한 큰 문제인데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리더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중에서도 발전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로 부족한 전기 공급에 일조하고 있는 한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GNC 에너지인데요. GNC 에너지 안병철 대표를 모시고 발전기 시장 가운데서도 특히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우뚝 서게 된 비결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GNC 에너지 안병철 대표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GNC 에너지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GNC 에너지는 비전이 고객과 함께 성장해서 인류에 공헌한 기업입니다. 고객이라면은 내부 고객으로서 우리 종업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 주주분이 있을 거고, 외부 고객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같이 성장해서 인류에 공헌한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비상용 발전기, 소형 열병합, 바이오가스,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GNC 에너지는 1989년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전기와 에너지 한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해온 강소 기업입니다.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선원이라고 부르는 마도로스가 꿈이셨다고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죠? 예,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박에서 생활했습니다. 저였을 때 꿈이 마도로스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넓은 세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세계를 많이 가봤고요. 그다음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 제가 배 기관학을 전공했는데 네. 기관학은 기계나 전기나 통신을 배우고 그걸 운영하고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상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아이템에 대해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배에도 참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예. 비상발전기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배에서는 보통 상용 발전이죠. 배에서는 뭐 선박을 운항하면서 네. 발전이 기본적으로 전기가 나와야 모든 기계가 작동하고 가장 중요한 기기입니다. 네. 발전이 꺼지면 배도 위험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발전의 중요성, 전기, 또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전기와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비상발전기에서 출발을 하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에서 출발하셨다가 이제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이 비상발전기 산업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까요? 중요한 이유와 함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상발전기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시 전원이 나갔을 때, 네. 그다음에 그 대체용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용도가 비상이어서 그렇지 실제는 발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사회가 자꾸 안전 쪽에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네. 꼭 비상발전기는 꼭 필요한 그런 건물이라든지 대형 쇼핑몰, 그다음 발전소, 특히 IT나 IDC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 비상발전기 산업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상발전기 시장의 현황과 함께 그럼 GNC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에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예, 비상발전기는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할수록 비상발전기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특히 IT나 IDC 부분은 전원이 상당히 특히 빅데이터니 뭐 5G니 이런 쪽에 전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전원이 끊기면 안 됩니다. 네. 꼭 그래도 비상발전기가 들어가고 특히 요즘 아파트나 쇼핑몰도 대형화 추세가 내려가지고 그쪽에 꼭 전원이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꼭 전원을 공급해서 필요한 부분에 전원을 해서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비상발전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IT 기업, IDC 기업들이 한국이 전기나 기본 인프라나 그다음 IT 인력이 풍부하고 특히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글로벌 ID 센터를 많이 계획하고 현재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GNC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이 약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시장 점유율 25%에서 1등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으로 키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되셨는지 혹시 그 성장 과정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89년 30년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요. 저는 그 시장 트렌드를 잘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상발전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트렌드를 잘 읽고 거기에 기술 개발이나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디젤 비상발전기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비상발전기, 가스 엔진을 이용한 비상발전기 전 분야와 특히 저희들은 비상발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이 비상발전기 EPC, 즉 엔지니어링, 네. 프로덕션, 그다음 컨스트럭션 가서 설치하고 사후 서비스까지 비상발전기 EPC를 추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성장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에 대해서 듣기로는 적자가 없었던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29년 동안 계속 흑자만 냈습니다. 적자를 안 낸 이유는 저희들이 오직 한 분야에만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원가 절감하고 기술 개발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적응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다 지난 해에는 또 한 차례 좀 역성장을 했던 경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2016년 기준에서 네. 해외 수출을 300억 이상을 했는데 작년에 해외 수출에서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처음 회사 창업 이래 처음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적자는 없었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충남 당진 공장을 또 크게 확장 이전하셨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화성에다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네네. 그다음 부곡공단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갔습니다. 그때 3배를 키웠는데 점점 비상발전기가 대형화되고 저희들이 특히 IDC 시장에서 네. 대형 발전기 시장에서 60-70% 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공장이 스페이스가 작아가지고 지금은 당진 공장이 10배를 키워서 성문 국가공단으로 갔습니다. 네? 10배를? 예. 10배를 키우셨어요? 예. 그전에는 10년을 보고 했는데 네. 지금은 100년을 보고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쓰레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발전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 이야기는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네,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가스 엔진은 LNG 가스를 이용하는 엔진인데 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나 쓰레기에서 나오는 랜드피얼 가스 갖고 엔진이 가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해서 그걸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쉽게 설명해서요. 예. 제가 비상발전기를 하나를 구입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도 발전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 그건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비상발전기하고 엔진 원리는 똑같은데 네네. 엔진 자체가 틀리면 가스 엔진을 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랜드피얼 가스 쉽게 해서 쓰레기를 묻으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 가지고 네네. 그걸 엔진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의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아직은 또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 포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GNC 에너지는 비상발전 부분과 소형 열병합 발전, 그다음 신재생 바이오가스 발전 부분인데요. 바이오가스 발전 부분은 국내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수익을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확보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발전은
저희들이 자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마냥 저희들 개발한 발전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열 시스템 기업인 코텍 엔지니어링을 인수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인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국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코텍 에너지를 인수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포항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열 발전 또 지열 시스템 이걸 혼동하면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열 발전하고 지열 냉난방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네. 저희 나라는 지열 발전은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지열 발전은 쉽게 해서 땅속 5,000m 정도를 파서 최소한 100도 이상의 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나라는 화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지열 발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0m 정도 파서 100도의 물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한 5,000m를 팝니다. 그러나 지열 냉난방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200m 정도를 파가지고요. 네. 거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델타T 5도 정도가 네. 데워서 나오고 여름에는 5도 정도가 냉각해서 나옵니다. 쉽게 해서 저희들이 동굴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열 발전하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열 시스템은 그것이고 그리고 코텍 엔지니어링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지열 발전이 아니고 냉난방 예. 발전을 시스템을 예.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코텍 엔지니어링도 상장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코텍도 신정부와 맞춰서 신재생 쪽으로 계속 신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텍도 매출과 이익 계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올해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북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GNC 에너지에서는 혹시 대북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우리 GNC 에너지는 2004년 개선공단이 활성화될 때부터 개선공단에 비상전원 시스템을 공급했고요. 네. 특히 대북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처음에 그쪽에 대북 가서 제일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도로 못지않게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전기를 생산해야 모든 도로, 철도, 모든 기본 인프라를 깔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전기를 대형 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한국에 전기를 갖고 가는 데는 보통 4, 5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비상발전기가 실제 용도는 그쪽에 가면 상용발전기가, 네. 소형 상용발전기가 가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꼭 필요한데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상발전기가 일단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보다는 북한에 가서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게 상용발전, 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네. 상용발전으로 꼭 인간이 필요한 게 전기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전기, 요즘 특히 전기입니다. 전기가 꼭 필요한 곳에는 네. 상용 발전이 필요합니다. 굳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비상발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가서는 또 상용발전기처럼 활용이 될 것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업을 해보셨고 또 이만큼의 성장을 이뤄보신 선배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꼭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어디 가서 자기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배우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꿈을 잃지 말라는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자기가 꼭 그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데 가서 열심히 배우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금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쉽게 해서 너무 편한 곳만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에서는 지금 어떤 인재를 찾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꿈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맞춰 놓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계획을 보면 친환경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쪽의 비중을 더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GNC 에너지의 그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포부, 비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GNC 에너지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했던 분야, 전기와 에너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대형 발전소, 특히 화력 발전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형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 한 지역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으로 트렌드가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소형 발전이라든지 꼭 인간에게 필요한 전기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비상발전기 국내 1위 기업을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 되겠다는 꿈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GNC 에너지. 오늘은 안병철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GNC 에너지의 오늘을 만든 변화와 도전의 힘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GNC 에너지 안병철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